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낮 미국 뉴욕에 도착해 유엔 총회 참석을 비롯한 3박 5일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방미 첫날인 오늘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와 인공지능과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고 뉴욕 동포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최정예 전투원들이 모이는 육군 국제과학화전투 경연대회가 어제 강원 인제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과 미국,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까지 4개 나라에서 9개 팀이 참가해 서로의 전투 기술을 겨룹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병사 전용으로 운영했던 내일준비 적금의 가입 대상을 초급 간부까지 확대합니다. 국방부는 내년 3월부터 임관시 장기복무 확정자와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 선발자 등을 대상으로 군 초급 간부 내일준비 적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일정을 가졌습니다.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레리 핑크 회장과의 만남에선 AI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아데바요 오군레시 GIP 회장,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AI와 에너지 전환, 그리고 인구 변화라는 인류의 3가지 대전환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레리 핑크 회장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의 아시아 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돼 환영한다며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 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 6시 미국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지그펠트 볼룸에서 뉴욕 동포 간담회를 열고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3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0여 개 정상 중 7번째 순서이며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공식 선언하고 한반도 평화정책 등 외교 비전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또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와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도 AI와 에너지, 인구 등의 현안에 대해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과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할 계획입니다. 방미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미국 월가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대거 모이는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영국 BBC와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해 잠정적 응급조치로서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고 이는 북한의 핵 개발과 비핵화 사이 북미가 협상 가능한 이른바 중간지대를 구체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유엔 총회에 참가해 연설을 하고 각국 정상과 회담을 가집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관련 내용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집권 이후 첫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섭니다. 유엔 회원국 정상 가운데 두 번째 기조 연설자로 연단에 서서 전쟁 종식 같은 취임 8개월 만에 이룬 성과를 부각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 will deliver a major speech touting the renewal of American strength around the world, his historic accomplishments in just 8 months, including the ending of 7 global wars and conflicts. 이후엔 유엔 사무총장과 유럽연합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하고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와는 다자회담을 진행합니다. 관심이 쏠리는 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들이 논의될 걸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개국 이상의 정상이 참여하는 리셉션에도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마주쳐 짧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세계 각국의 최정예 전투원들이 대한민국 인제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국제과학화전투 경연대회를 통해 서로의 전투 기술을 교류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백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과학화전투 경연대회 KICTC의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과 미국,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까지 4개 나라에서 9개 팀이 참가해 서로의 전투 기술을 겨룹니다. 행사를 주관한 김봉수 육군 교육사령관은 세계 각국의 장병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전투 기량과 팀워크를 마음껏 발휘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KICTC 참가 장병 및 참관 장병 여러분은 각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전사들입니다. 오늘 이 경연대회가 참가국 간의 우호정지는 물론 군사 교류협력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개회식에서는 대회 및 참가 장병 소개와 더불어 행사의 개막을 축하하는 공군 블랙이글스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의장대의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주요 내외빈과 지역 주민들은 축제회장에 함께하며 대회의 시작을 빛내고 장병들의 건승을 기원했습니다. 제3회 국제과학화전투 경연대회에 참가해 주신 국내외 장병 여러분, 7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국의 명예를 걸고 최상의 기량을 발휘하셔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군사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폴란드를 비롯한 세계 국가와 나토에서 12명의 대표단이 참관합니다.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진행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26일까지 이어집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7월 치열한 예선 끝에 올라온 4개 팀을 대상으로 제4회 국방부 장관배 드론보 챌린지 본선을 개최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양한 드론들이 하늘 높이 띄어지고 참가자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치열한 경쟁의 열기로 가득한 드론보 챌린지 본선 대회 모습입니다. 이번 대회는 국방 드론 분야의 민간 기술력을 평가하고 군사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대회는 전장에 요구되는 군사적 소요 판단과 연계해 원거리 자폭 드론과 대드론 분야 종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원거리 자폭 드론은 5kg 중량의 모형탄을 장착한 상태로 원거리 공격이 가능한 드론을 선정하는 종목입니다. 대드론은 시속 70km로 직진 비행하는 표적기를 레이더를 통해 식별하고 드론의 자체 센서로 추적해 제압하는 종목입니다. 참가팀들은 참가 종목에 맞는 과업을 실시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론이 공격용으로만 좀 사용이 되고 이런 거를 좀 그나마 좀 좋은 의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좀 보다가 저는 공격이 아닌 방어의 수단으로서 이런 걸 좀 한국에서 좀 많이 활용해서 상용화 될 수 있게 해보고자 이번 드론보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AI 기술이 가미된 군집 드론 분야를 종목으로 편입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각 군의 임무, 특히 작전적 임무에 더욱더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종목들을 선택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도 방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대회를 통해 드론 관련 군과 산학연의 연계를 강화하고 참가 드론의 군사적 활용성을 검증하는 한편 본선에 참가한 팀들의 기체 능력과 지정된 임무에 대한 달성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해 오는 30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현재 병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내일 준비 적금을 초급 간부도 가입할 수 있게 합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청년 주간을 맞아 청년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 정부. 국방부는 병사 전용으로 운영하는 내일 준비 적금의 가입 대상을 내년 3월부터 소위와 하사 등 초급 간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임관시 장기 복무자, 단기 복무자 중 장기 복무 선발자 등입니다. 내일 준비 적금을 군 초급 간부 대상으로도 신설하여 사회 초년생의 자산 형성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초급 간부 내일 준비 적금 가입자는 3년 만기로 월 최대 30만 원을 납입할 수 있고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만기까지 최대 금액으로 납입할 경우 본인 납입금 1,080만 원에 정부 기여금 1,080만 원, 이자를 더한 금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하는 장병들의 자기 개발을 위한 정책도 강화됩니다. 국방부는 전자책 구독과 구매액의 80%를 지원하는 맞춤형 이북 지원 제도를 신설합니다. 모든 병사에게 연간 6만 4천 원까지 지원합니다. 군 복무 기간에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학 원격 강좌 수강료 지원을 현재 3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늘립니다. 인공지능 온라인 교육도 현재 3만 명에서 모든 장병으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20%인 군 장병 통신요금 할인율 확대, 데이터 이월과 선물하기 혜택 강화 등 청년 장병 통신비 부담 경감 정책도 추진합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강릉에 선포됐던 가뭄 상황은 어제 22일을 기해 해제됐습니다. 우리 군은 가뭄이란 위기에 맞서 육해공 전방위적으로 지원에 나섰고 앞으로는 가뭄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전히 메마를 것이라는 우려가 가득했던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이제 61.1%를 기록하며 충분히 차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육상, 해상, 공중을 가리지 않고 저수지의 물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상에선 급수차 누적 6,000대를 투입했고 공중에선 헬기 25대를 투입해 급수를 지원했습니다. 해안가라는 특성에 맞춰 해군 함정 2척도 투입돼 급수 지원에 나섰고 이렇게 채운 급수량은 모두 10만 8천 톤에 달했습니다. 화물차 9대를 동원해 생수병 4만 병가량을 나눠주며 물 부족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도왔습니다. 재난이 해제된 마지막 날인 22일에도 급수차 300여 대를 투입해 3,000톤 가까운 물을 쏟아부으며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재난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종 해결책인 만큼 후속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전군 유일의 시추부대 수도방위사령부의 1113 공병단이 강릉 가뭄 대응 민관군 협의체에 참여했습니다. 부대는 현재 강릉 지역 지하 수맥을 탐지하고 있으며 벼고지와 가뭄 현장에서 관정 개발을 지원해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릉 지역의 지하수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FN 뉴스 안전입니다. 제3회 국제과학화전투 경연대회가 육군 과학화전투 훈련단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단결의 힘으로 훈련의 미래를 연달한 슬로건 아래 펼쳐지고 있는 이번 대회는 세계적인 군사교류 행사로서 군사외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에 대해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훈련통제처장 이정훈 대령입니다. 이번 제3회 국제과학화전투경연대회 기획 및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KICTC는 세계 각지에서 모인 최정예 전투원들이 우리의 첨단 과학화 장비들을 활용하여 소부대 전투 기술을 겨루는 국제 교류 행사로서 2023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3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KICTC는 우리 군의 우수성 및 체계적인 과학화 전투훈련 체계를 홍보하고 더불어 대회를 참가하는 참가국의 전투원들이 국제과학화 전투훈련 경연대회를 통해서 서부대 전투 기량을 향상하고 군사적 우호를 증진하는 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참가국들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나토의 참가는 KICTC가 세계적인 군사교류 행사로 거듭나고 있으며 그 위상을 잘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참가했던 국가들과 6.25 전쟁의 유엔 참전국을 대상으로 우선 국제과학과 경연대회 참가 희망 여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국가별 희망 여부에 따라서 참가하는 국가와 참관하는 국가를 나누어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가국마다 국제과학과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목적은 다양하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국가의 장병들과 실전에 가까운 전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특히 참가국 간의 군사적 우호 증진 등 여러 목적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튀르키예, 인도 이러한 국가들은 과학화 전투훈련장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인데 이런 국가들은 저희의 과학화 훈련 체계 도입에 대해서도 관심이 지대해서 우리 군의 과학화 훈련 체계와
K방산에 대한 관심도 상당합니다. 가장 가까이 비교해 볼 수 있는 훈련 체계가 미국의 NTC 훈련 체계입니다. NTC 훈련 체계도 저희와 동일한 마일즈 형태의 교전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국가들의 훈련 체계와 다른 이유는 마일즈 장비의 재원과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저희 전투 통제실에서 모든 훈련 개체들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교전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투 행동들을 단위 제대별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면서 분석을 같이 하는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놀라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군의 훈련 체계들에 대해서도 벤치마킹할 요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사가 민관군 통합 행사로 진행되는 것은 국민과 함께 한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회식에 학생,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장비 체험 행사를 특별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과학과 전투훈련 체계의 과거의 모습과 또 지금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기술을 활용한 미래 체계에 관한 부분들을 전시를 하고, 육군의 아미 타이거 체계를 직접 현장에서 체험해보고 일부 기동 장비들은 탑승해 볼 수 있는 체험의 기회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인제 천연잔디구장 인근에 체육 공간을 저희가 전투 환경으로 구성을 하고, 마일즈 장비의 특성을 활용을 해서 직접 표적을 조준하고 그 표적의 명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과학화 훈련 체계 기반의 이런 경연대회를 통해서 서부대 전투 기술의 중요성과 과학화 훈련 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회 대회에서 우즈베키스탄 군의 경우에는 은밀한 위장과 은원폐화 이동 기술 등 뛰어난 생존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기본에 충실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본립도생을 증명하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또한 한국군 대표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부대 전투기술 숙달을 위한 훈련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KICTC가 세계적인 교류 행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KCTC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과 전투훈련 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군사훈련의 미래를 선도하는 주인공입니다.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장에서 지휘관, 즉 참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냉철하고도 빈틈없이 정확해야 하고 무엇보다 신속해야 합니다. 전장에서의 중요한 판단이 필요할 때 AI는 지휘관의 든든한 부관이 되어 지휘 결심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AI가 필수가 되는 미래 전장의 환경은 어떻게 달라질지 오늘 방산톡톡 시간엔 국방 AI를 개발하는 업체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쓰였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GRS 아르타의 한국형 버전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이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AI는 아무래도 AI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고 상황이 복잡할수록 그 위력을 많이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휘관이나 혹은 참모분들이 어떤 상황을 판단하려 할 때 전장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다양한 정보가 들어올 수 있고 시급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치 여건상 판단이 좀 제각각이거나 혹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접했을 때 AI를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신뢰성 높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국방 언어로는 이제 AI 센서 투 슈터라고도 말씀드리기도 하고, AI를 이제 우다루프 전체에 집어넣어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심할 때 이 AI가 각각 단계별로 모든 분야에 AI를 적용해서 지휘관이 최종적인 결심을 하려 할 때 상황이라는 게 주관식으로 주어지면 그것을 AI가 객관식으로 좀 답을 몇 가지를 이제 선택해서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효과도 분석을 해서 지휘관이 빠르게 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무기체계입니다.
네, 아주 큰 틀에서 보자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보안성이 이제 민간은 좀 낮은 반면에 군은 굉장히 그 보안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동작하는 환경도 민간은 약간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개방된 그런 환경에서도 개발할 수도 있고 운용할 수도 있는데, 네트워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운용될 수 있는 그런 AI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이고, 그것이 이제 국방 AI가 개발할 때 늘 도전 과제입니다. 현재 데이터셋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서 적용하는 식으로 해서 민간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델을 찾아서 국방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환경에서의 데이터셋은 사실 이제 정확하게는 적장비나 적무기, 적상황, 대치 상황 등등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가장 궁극의 데이터입니다. 군이 보유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유사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전쟁에서 획득되는 데이터를 지금은 구할 수 없으니까 그걸 대비한 그런 AI 모델들을 만들어서 미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AI를 상황에 맞게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게 하는 체계 자체를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AI를 발전시키는 방향에 이제 여러 축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처럼 이제 AI는 도입을 하면 저는 효과가 신속하게 빠르게 된다와 인간보다 더 좋은 지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두 단계가 있으면 앞부분에 지금은 신속하게 의 가치가 있다면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이제 보여드렸고, 지금은 조금 더 성능을 높여서 신뢰성이 높아지게 하는 트레이닝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 저희는 KCTC 전투 실험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제 무선을 사용하는 전자기 전용 센서 투 슈터 체계, 혹은 이제 방공의 레이더와 방공 체계를 연결하는 그런 센서 체계로 해서 이제 초고대 KWM이라고 해서 영상 기반의 화력을 했다라고면은, 지금은 이제 다양한 센서 기반의 화력, 방공, 전자기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AI는 사실 로봇 산업과 같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봇이 발전하니까 AI가 필요하기도 하고, AI가 발전해야 로봇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군에서 이제 잘 확보된 AI와 로봇 기술, 게다가 이제 보안 기술도 조금 더 확보되면은 기술이 좀 완벽해지고 세츄레이션 되고 했을 때, 저는 민간의 로봇과 AI 기술이 또 관련된 AI 기술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닭살 돋게 애국심, 근데 닭살이 돋아도 애국심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이 국방 사업을 하기 전과 후가 상당히 분위기도 다르고, 의외로 저는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건 절대 다른 나라의 장비를 써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군 관계자분들로부터 이거는 정말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그분들이 얻고 가면서 저희를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을 때 엄청난 애국심과 자부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보병학교가 유격교육대에서 지난달 25일 시작한 2025 전문 유격과정이 오는 26일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 유격과정은 2013년 보병학교에 개설된 이래 매년 진행하는 육군 유일의 유격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이번 과정은 소부대 독립작전 능력 배양과 전투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입소 자격평가를 거친 47명의 예비 유격 전문가들은 하천과 산악 등 험난한 자연환경 속에서 특수작전과 침투, 생존수를 숙달하며 제한된 급식과 무수면 등 악조건을 극복해 정신적, 육체적 강인함을 기르고 있습니다. 22일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해군대 해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부터 정례적으로 양국 해군이 이어온 한 베트남 해군대 해군회의는 양국 해군이 해양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양국 해군 간 고위급 인사교류 및 군사외교 활성화와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영역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공군 11 전투비행단이 대구기지 장병들을 위해 복지타운을 개선하며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부대는 기지 내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 스칼레븐과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헬스장 힘레븐을 마련해 자기 개발 여건을 향상했습니다. 특히 스터디 카페 스칼레븐은 장병은 물론 군 가족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9월 23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추분입니다. 보통 추분이 지나고 나면 점차 밤이 길어지면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오늘도 높은 구름이 지나가면서 전국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다만 내륙 곳곳으로 오전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남부 해안가에서는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충청, 전라 지역에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며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과 뇌우가 동발될 수 있어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원주는 16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3도, 대구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의 높은 파고로 하루 종일 해상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내리는 강수는 모레인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으며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후로 다시 이동성 기압계의 영향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어지며 곳곳으로 비가 내리는 오락가락 한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